전 그 집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단이라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뭔가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죠. 친이 쿠데타입니다. 내란당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는 그 집 하면 진짜 자꾸 웃음 나와요.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예, 이어서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국민의힘 후보 교체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 나왔죠. 이걸 이재명 후보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인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도 함께 웃었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많이 웃었는데 이게 뭐 조롱의 웃음이 아니고 허탈한 웃음 그리고 그 진영을 넘어서 정말 민주주의의 정당을 훼손한 행위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부분 때문에 헛웃음이 난 것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웃었지만 이것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바라보고 있죠 사실. 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네. 사실 좀 뼈아프게 들리실 네. 것도 같은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일단은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원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처음에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가처분 기각이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당무선권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 다만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던지 간에 절차적 정당성,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존중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에 있어서 예. 그때 0.7%포인트 차로 이재명 대표가 떨어졌었고 예. 그때부터 실상 민주당은 이재명 선대위로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고 예. 특히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 뭐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공천 과정이 있으면서 이게 공고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오늘에서야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가는 모양새지만 대선까지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좀 마음이 가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 되는 모습 그리고 반성하고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총리가 네. 후보가 돼야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음.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교체까지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네. 후보가 됐으니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자 선대위원장 자리를 지금 제안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 아직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함께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당원으로 가입을 하신 상황이고 본인도 어쨌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8명으로서 경선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원팀으로서 누가 후보로 선출되던 간에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당원들께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조금은 요원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탄핵에 좀 찬성을 했었던 부분들, 계엄의 강을 건너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저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성 우파 아닌가라는 좀 우려들을 당원들께서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중도 확장성에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존에 같이 했었던 분들이 모두 원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소텐트 치는 것도 힘들었는데 네. 빅텐트는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반 이재명 빅텐트. 그렇죠. 반대명해서 계속 네. 텐트 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반대명 본인이 하신 거고 저도 동의하는 게 예. 정말 반드시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본인들께서 선거운동 해주신 효과다. 그래서 텐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든 취지는 뭐 동의할 수는 있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뭐 텐트 하나, 뭐 폴대 하나도 지금 세우지 못한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특히 이번에는 조기 대선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누구를 반대하거나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또 뉘우치고 예. 한 번 더 기회를 읍소하는 전략이 저는 최선이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반대명, 뭐 반명 이런 텐트 마시고 국민이 한 텐트 남은 30일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출마선이 좀 늦어졌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 후보 등록하고 이제 선거 운동을 네.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빅텐트의 가능성은 이제 좀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누구도 돕지 않겠다. 맞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중도 확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였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본인이 뭐 호남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기도 했었고 예. 최근에 뭐 정대철 헌정회장이라든지 손학규, 고건 지금 뭐 말씀하신 분들까지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민주당 쪽 인사들과도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저희가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네. 후보가 됐으면 빅텐트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거다라고 네, 그런데 보신 지금은 거예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로 변경이 되었고 예.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보였었던 이미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중도 확장성보다는 보수 원래 했었던 분들을 집결시키는 이러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하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다만 예. 거기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께서 저는 수락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락할 건데 왜 오늘 바로 답을 못 하신 근데 거죠? 지금은 이제 어제 오늘 뭐 지금 상황이 너무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고 캠프 내에서도 조금 정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밤에 이미 다 10시 정도에 11시죠. 비대위에서 발표를 하고 5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때 한덕수 후보 캠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게 오늘 오전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정리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고 이분이 했었던 이야기 어쨌든 반명으로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계의 그 인사들, 뭐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이드에서는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울 거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를 결정이 되었는데 한덕수 후보가 그동안에 저희 당원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 오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같이 했었던 경선 때부터 같이 했던 8명의 후보가 원팀으로 돼서 똘똘 뭉치는 역할들을 해야 되면서 또 특히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또 중도 확장적인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확장성이 좀 필수겠네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민심을 또 집중 공략하면서 여기서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얘기도 꺼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가 홍준표 지사의 고향 맞습니까? 네.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남의 집안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 내 돈 돌려도 내 돈 돌려도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분 고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어요. 협력해야 예, 이재명 후보가 영남권에 가서 직접 홍준표 전 시장과 통화를 한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창녕 지역에서 가셨으니까요. 또 창녕 도지사도 지내셔 고향이시기도 하고 네. 또 홍준표 시장의 뭐 100% 신뢰나 부정 이것보다는 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 그리고 대통령 통짜 통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하나의 진영을 대표하는 분이 아닌데 이제 대통령을 나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하는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신 거고요. 그리고 또 김장하 선생님 또 만나 뵀을 때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그 소란한 소수가 이제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빗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원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지만 사실 107명이죠. 한 명 탈당하셨으니까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데 이런 방구 없이 60명 정도는 동조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훼손을 또 창녕에서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어떤 여야의 어떤 그 진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그것은 구상을 하고 또 시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이었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사실 TK 출신이고 네네. 경북 안동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 될 수 네네.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그런 자신감보다는요. 저는 시대 정신이 저도 대구 출신이지만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대표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대 정신은 조금 내란 세력을 종식하는 것이지 지역, 호남, 경남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서울도 발전하고 경기도 발전하지만 국토 종합 계획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 이제는 필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언급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안동 지역이 이제 고향이시기 때문에 한번 시장 같은 경우에 한번 상인들과 약속 인사를 한번 해보면 또 이재명 후보 좀 언제 오시냐 좀 자주 오셔라.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색깔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도 방송이지만 이재명 대표님 고향이니까 많이 오시라고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예. 약속 한번 강요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홍준표 전 시장이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중에 지금 요즘 제일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요청했다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홍준표 그러니까 시장이 홍준표 시장 같은 계속 나오고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SNS나 본인의 어떤 플랫폼, 청년들과의 대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중간에 이제 4강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셨죠. 우리 언론에서도 홍준표 시장님의 이런 SNS 굉장히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은 당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네.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좀 타면서 본인도 단일화에는 열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말하자면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 맞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 지도부에서 했었던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고 네. 결국에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시면서는 이게 이재명과 이준석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선대위원장을 제안하고 그랬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실 때는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 예. 이거는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본인은
이번에 탈당까지 하면서 예. 당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한 감정들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돌아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보수의 원로로서 다시 한번 국권이 돌아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 양자구도가 될 거다라고 네. 한 부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일리는 있진 않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를 칭찬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대구 시민으로서는 홍준표 시장은 시장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고 당원으로서 해당 행위를 한 겁니다. 그 대통령 후보가 낙선했지만 사실 대선 지금 전쟁 기간에서는 예. 백의종군해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구 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에게 속였다는 것은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 발전을 열심히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낙마하시면서 첫 일성이 무엇이냐면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겠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 또 우롱한 것이 이제는 또 글로벌 시민으로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해외에 출국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있기 때문에 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마지막 남은 소임은 정말로 그 30년 동안 그래도 국민의 보수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도 받으신 분이잖아요. 또 책임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상대 당이지만 그래도 대선의 기간 동안에서는 정말 본인의 어떤 연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열심히 도울 생각을 하셔야지 저렇게 해외로 도피 아닌 도피를 하면서 또 마지막까지는 이재명과 이준석의 싸움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아니 또 김문수 후보도 네. 응원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김문수와 이준석의 싸움이라고 하셔야지 그게 양자 대결이라고 하시는 거는 예. 조금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아마 그 얘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기 전에 네. 이제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신 것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마저도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막 공항에 배웅까지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소동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이득을 볼 만한 사람은 이준석 후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준석 후보의 행보 먼저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예, 오늘 이렇게 대구에 와서 저는 이제 대구가 좀 변화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후보로서 저희 역할이고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직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만약에 졌을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들이 이준석 후보로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저희의 경선 과정, 특히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분들께서 개혁신당 쪽으로 넘어가실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대비가 되어서 하나로서 뭉쳐야 되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혁신당 쪽으로 넘어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파면 결정을 받았었던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미 넘어가시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도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중도 확장적인 보수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다시 싸우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만약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 차이 정도로서 이게 차이가 난다면 그때쯤에는 이준석 후보도 본인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의 상황도 지금 요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허은하 전 대표와의 지금 뭐 알력 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대선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 당내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상자 구도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의 그 지지율 격차 그 정도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있게 된다면 그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압박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 차이는 0.7%포인트 차였는데 예. 그때 정의당이 한 2% 정도를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완주했던 정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보수의 큰 테두리 안에 이준석 대표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지율 추이 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막판에 단일화라든지 지지선언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셨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할 이유도 없고요. 명분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개혁 신당이 아니고 이후에는 지방선거로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망하게 된다면 개혁의 힘으로 인수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그 전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 당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당원들께서 보수라고 이렇게 지지하지만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하는 것들. 그래서 자존심을 회복하기 때문에 정말 집을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다 헐고 재건축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대구에서 경북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이렇게 바쳐서 지지했던 그분들의 심정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기존에 봐왔던 어떤 갈라치기라든지 좀 성숙하지 못한 태도만 변화된다면 예.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그뒤 표심을 넣어서 민심까지 다 할 수 있다. 그걸 잡을 예.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또 언행에 달려 있다는 말씀도 예. 드립니다. 다소 과한 표현은 좀 지양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돈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네. 후보가 끝까지 뛰려면 끝까지 뛰어서 이제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려면 득표율이 한 15% 이상은 나와야 그렇죠. 15%는 전액이고 10%는 반액이기 때문에 단일화도 받으려면 10% 10%는 최소한 나와야 10%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사실은 대구에서 어제보다는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대구에서 이렇게 뭐 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효과 보고 있고 그것이 또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